최근에 비계 삼겹살부터 해수욕장 평상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올 성수기 제주 관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나서 요금 인하를 설득해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김항섭 이따금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이 설치된 계절 음식점입니다. 메뉴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탕수육과 한치 물회가 5만 원으로 일반 음식점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외부 음식을 먹으면 자릿세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직접 시켜봤지만 양과 질에서 비싼 가격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문어숙회도 3만 원 이 정도 하는데 4, 5만 원이니까 비싼 음식 값으로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원천 비싸다. 이 계절 음식점이 운영되는 곳은 공유수면, 공공이 소유한 부지입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 끝에 가격을 일제히 낮춘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평상 설치 장소도 대부분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회, 청년회 등입니다. 음식이나 대여용품 가격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들하고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5천 원 정도? 그렇게 해도 우리 여기도 2살 장사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공유수면을 행정기관에서 빌려준 셈이지만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협의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건도 저희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마을 내 청년회 관리하는 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내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2호와 월정, 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모두 8곳.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마을이 내는 금액은 12만 원에서 최대 568만 원에 불과합니다. 허가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가는 건 점사용료 말고는 근거가 없죠.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런 개념의 법률이라기보다 공공수면을 어떻게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분야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공모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관행적으로 점사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유화된 채 운영되고 있는 제주 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해수욕장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유화 문제부터 불투명한 운영까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목욕탕 해변이라는 논란이인 월정 해수욕장. 공유수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서핑업체 협의회가 점유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70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핑업체 14곳이 제주시에 내는 점사용료는 47만 원입니다. 중문해수욕장도 7개 서핑업체가 공유수면의 절반 이상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데 올해 사용료로 낸 돈은 31만 원. 첫 서핑업체가 해수욕장에 들어선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회나 어촌계에 발전기금을 내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매년 이제 6월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촌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필수 사항이에요. 이제 서핑샵을 하기 위해서는 토백이들하고 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00만 원을 냈대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는 여름 한철 장사로 수억 원대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회는 지난해 거둔 수익만 1억 원에서 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점사용료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버는 건데 수익이나 매출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경로잔치, 모임잔치,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뭐 연합청년회, 분야회 이런 큰 행사할 때도 뭐 300, 500씩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사실상 마을회에서 해수욕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텐트 하나 칠 수 없고 번번이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그냥 국가적인 자원을 사용하려고 온 거였고
그만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유지로 점령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와 레저업체가 절대적 사용 권한을 가진 도내 해수욕장.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해수욕장법에 따라 시민사회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관리 운영자를 공모해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운영자를 나누어 선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2,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청결 유지비를 받습니다. 피서용품 가격은 공모를 할 때부터 행정기관이 정해놓습니다. 파라솔이나 피서용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위수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서 어떻게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행정당국이나 읍면동에서 직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편의시설 운영만 마을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마을회 운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피서용품별 가격도 정해놓았습니다. 해마다 바가지 요금과 사유화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제주 해변. 이제는 법과 제도로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제주 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제주 항공권과 숙박권, 렌터카와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하거나 요금을 다시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 오려던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내 관광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방산 부근의 한 관광지에서 전기 택시가 갑자기 탐방로로 돌진해 탑승하고 있던 관광객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모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방산 인근 좁은 도로,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놀란 상인과 시민들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잠시 뒤 구급차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탐방로 계단을 들이받은 건 그제 낮 12시쯤. 차량 앞부분이 돌로 쌓아 만든 계단에 처박혔고 계단 구조물도 휘어지고 구겨져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한 200km 정도, 그 정도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왔었어요.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관광객 한 명이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대 운전기사와 다른 관광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택시가 굉음과 함께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쾅 하는 소리가 나갖고 놀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저기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막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길이 아닌데. 사고가 난 곳은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 사이 탐방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빠르게 질주한 차량은 탐방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는데요. 다행히 사고 당시 관광객 등이 없어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지난해 출고된 코나 전기차 택시로 제주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용머리 해안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 50m 전부터 차량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기록 장치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내 대마 주 생산지인 안동에서 대마 수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대마를 수확할 땐 낫으로 줄기 밑부분을 일일이 베어내야 해 번거로움이 컸는데요. 최근 안동에서 국내 최초로 대마 수확용 농기계가 개발돼 손쉽게 대마를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대마밭.
바퀴 달린 작은 농기계가 지나가자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대마 줄기가 차례로 잘려나갑니다. 잘린 줄기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차곡차곡 쌓입니다. 대마 줄기 수확에 특화된 농기계가 전국 최초로 안동에서 개발돼 농가에 보급됐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질긴 대마 줄기를 연속적으로 잘라내는 기술 개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마는 굉장히 섬유질이 질기기 때문에 칼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넘어지는 방법, 그다음에 수집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마줄기는 그동안 사람이 낫으로 일일이 베어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확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의 한계가 뚜렷했고 섬유용 대마 재배의 인기도 갈수록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계화로 국내 대마 섬유 대량화에도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베어야 하는 대마 줄기를 기계를 사용하면 단 1시간 만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소재 부품으로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그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섬유용 대마 실경장 면적은 지난해 1헥타르도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풍산읍과 풍천면, 나무면에만 10헥타르에 달할 만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대마 농사를 배우기 위해 서울과 호주 등 타지에서 젊은 예비 농부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총 5명, 6명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쓰지 않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옷부터 건축자재와 자동차 내장재까지 산업적 활용성이 다양한 섬유용 대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안동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마 농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확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러한 기계 개발을 위해서 안동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대마 농가들은 다음 달 초까지 수확을 마친 뒤 곧바로 다시 파종해 대마 이모작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폭염과 비,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강한 세력으로 중국 내륙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중문 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도 많은 분들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오후부터 중문 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수증기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증기가 비구름을 만들면서 오전부터는 비가 가끔씩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덜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300mm 이상, 남부 중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8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26도 보이고 있고요. 성판악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4도, 남부와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우도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북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제주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까지 흐리겠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업체는 2020년 618곳에서 지난해에는 1,706곳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963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제주도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과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브릿지 보증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인 먹개비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먹개비 매출액이 71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5천 원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한 달 전보다 매출액이 2.3배 늘었습니다. 제주 출신 강경필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강경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됐는데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3년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서귀포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총괄특보단 상임 정무특보를 맡았습니다.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노동권익센터가 비정규직 11만 명을 포함한 도내 모든 노동자 27만 명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과 상담, 노동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 대상에 임업과 광업이 추가되고 음식점업 사업장에 기존의 한식과 함께 중식과 일식, 서양식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1차와 2차 신청에서 외국인 440명이 고용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